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토요일 벌써 이제 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 유권자를 찾아다니는 후보자들의 그 절박함, 이게 주말이면 고조가 되거든요. 만나시면은 정말 따뜻한 인사 건네주시고 애쓴다고 하시면은 이 통합당의 후보한테만 그러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역시 그 후보자가 굉장히 고양돼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이 주말이 되면은요, 이 우한 폐렴, 하도 오랫동안 방콕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접촉도 없고 집에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요즘 들어서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도 늘고 또 뭐 짜증도 늘고 또 식구끼리 이렇게 접촉하는 이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이혼율도 뭐 우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일 뚜렷한 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그 약간의 조짐이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아예 이제 우울증하고는 관계없이 늘 밝고 명랑했던 분들도 이렇게 모든 것이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블루한 상태, 우울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의 우울증 이거를 떨쳐버릴 것인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함이 다니엘 에이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제 떨쳐야 되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도 또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 지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우울증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말하자면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팁은요, 술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뭐 약물, 그 다음에 술,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거는 혼자서 마시는 이런 술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키친 드렁커라고 해갖고, 즉 이 야금야금 요리술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시는 그 주부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립니다. 즉 뭐 화이트 와인이라든가 이렇게 술이 있죠. 왜냐하면 음식 만들 때 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술을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친 드렁커들이 많은데,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손쉽게 닿는 곳, 여기 이제 술이 있기 때문에 술로서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기분 좋을 때는 뭐 말도 많아지고 이러긴 하지만은 우울할 때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우울증의 강도가 높아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더 비참한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맨 박사는 첫째가 술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술을 말하자면은 이 끊고 또는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하죠. 즉 에이먼 박사는 술로 우울증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지금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연로하신 어른들, 또 이제 좀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 이 돌봄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죠. 주부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 에이먼 박사는요, 굉장히 우울증에 말하자면은 포식자들한테 완전히 걸려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봐야 될 분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이먼 박사는요, 근본적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기술, 자신을 말하자면은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이런 수단을 총동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할 것, 그 다음에 기운이 나는 책을 읽거나 또는 웃긴 영화, 코미디 또는 로코, 이런 거를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특정한 시간을, 쉬는 시간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울증 극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이 자신을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그 은혜 또 부모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낳아봐야지,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지 비로소 깨닫죠. 근데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정말 애지중지하고 뭐 금이야 옥이야 내 자신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뭐 호두라든가 뭐 이런 견과류 이런 걸 꼭 이제 가방에 넣고 다녀라. 그래서 늘 내가 너무 배고프지 않게, 내가 너무 허기지지 않게, 말하자면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즉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 하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썩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컬러링을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노래 많이 컬러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해갖고 온 세상 내 식구들이 다 행복한다. 해진다. 즉 나는 온 우주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섯 번째 이 팁은 뭐냐? 상황적인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박혀 있고 집콕 방콕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황적인, 말하자면 이런 우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의 우울증, 이런 거는 정상적인 극복의 과정이다.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우울증에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뇌의 돌봄을 위해서 뇌를 항상 충전시켜 주라는 겁니다. 우리 뇌라는 거는요, 정말 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그래서 이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다정한 말 걸기를 해줘라. 와, 예를 들면 여가 너 오늘 참 컨디션 좋아 보인다. 그리고 너 어저께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네가 꼭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한 거는 잘한 거야. 그 다음에 오늘은 더 멋있고 더 근사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친구에게 말 걸기를 하듯이 계속 말을 걸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요. 기분이 우울할수록 이 친구나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다정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콕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우한 그 코로나 속에서 이럴 때 되도록이면 품성이 좋은 사람, 아주 친절하고 참 참을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부터 그 말하자면 위로를 받고 또 토닥임을 받고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한 코로나 때 막 만나자고 해도 너무 까칠한 사람이라든가 또 이 사람 마음에 오히려 콕콕 박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또 마음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아주 포근히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일곱 번째로는요. 여덟 번째네요. 네, 뇌와 몸을 돌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뇌하고 몸을 동시에 돌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뇌와 몸을 한꺼번에 돌봐라. 동시에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팁으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식단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뇌에 이로운 보조제를 먹으라는 겁니다. 뇌에 이로운 보조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딱 두 가지가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영양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 오메가3하고 비타민 D 이게 뇌에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이렇게 풍부하게 잡수시고 드시면서 나름대로 뇌와 몸 달리기, 산책, 뭐 운동 이런 걸 많이 하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9번째로는요. 충동적인 뇌, 즉 굉장히 어떤 충동적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뇌의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울증에서의 하나의 팩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운동, 명상, 그다음에 최면요법, 보조제 이런 다양한 거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우울하다. 우리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이럴 때 정신과에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말하자면은 두려워하거나 꺼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서양에서는요, 정신과에 가는 거는 뭐 얼마든지 적극적인 치료입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은데 정신과에 안 가는 거 이게 문제지. 마음의 감기, 우리가 감기 들면 약 받으러 내과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울할 때 마음의 감기가 있을 때는 즉 말하자면은 정신과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 요법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참 우울하고 뭐 이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뭐 집에서 삼시세끼 다 그냥 집밥을 차려야 되고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쌓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요. 집밥 세끼 온 식구한테 해야 되는 거. 애들은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이제 이 방콕하면서 아이들한테 수칙을 준 이 인터넷에 돌아가는 게 있죠. 잠자코 먹을 것, 주는 것을 불평하지 말 것, 엄마가 차려주는 대로 먹을 것,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예를 들자면은요, 그 집에서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이 간편식 같은 거를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밥할 때도 참 힘들고 이랬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리 당번을 정해준다든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자기를 우울증으로 마음의 감기를 넘어서서 독감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마음의 감기를 나을 수 있는 전술 전략을 삼아갖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상황을 즉 우울증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울한 기미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울한 조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잘 먹고 운동하고 비타민 D, 오메가3, 그다음에 명상도 하고 적극적으로 치유를 하러 병원에도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분들은 우울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